2019년 5월 15일 불나방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안무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홀투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11라운드 인천전 후기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어, 일주일 만에 또 이제 이렇게 방송 녹음하게 됐는데 지난 네네. 일주일간 뭐 근황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시죠.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 28도 하고 30도까지 올라간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벌써? 응. 그래서 5월 초인데 벌써 이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올 여름은 또 역대급 더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쌀쌀해요. 으흠, 네. 그래가지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네, 근황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그 안 그래도 그 뭐냐 올 여름 덥다니까 생각나는데 그 뉴스도 음. 하나 떴던데 뭐 응? 올 여름에 는 아마 그런 모기 같은 걸 보기 힘들다. 모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라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왜냐면 작년에는 없긴 했어. 그쵸.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모기가 없는 거는 별로 바라질 않는데. 근데 지금은 또 지금 모기 있던데. 뭐 나 아직 벌써 못 모기, 봤어. 응. 벌써 모기 있어. 난 지난달에 봤어, 첫 모기는. 이런. 씨. 아, 뭐 저는 뭐 일주일간 별일 없었고. 아, 원래 그래? 오늘 사실 녹음을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음. 일찍 하고 이제 심야 영화로 명탐정 피카츄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아 이게 어쩌다 보니까 녹음 시간이 또 늦어져가지고 뭐 다음에 보러 가야죠 뭐. 그러세요. 뭐 그렇게 빨리 극장에서 내릴 것 같지가 않던데. 예. 네 그럼 오늘 이제 방송에서 다룰 이야기 차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네, 11라운드 인천전 리뷰 해드리고, 인천전엔 최우수 선수하고, 이제 경기 한 줄평, 그리고 다음 경기인 12라운드 경남전 프리뷰까지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틸리아드 박 소식으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이제 얘긴데 판정 관련해서 네 스틸러스 그쪽 얘기는 아니고 판정 논란들이 좀 있어가지고 대구 서울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신으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저희가 이제 잡았던 인천 팀의 새 감독이 왔죠. 유상철 감독이 새로 낙점됐다는 얘기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스틸러스에서 포항시에 있는 여자 축구부의 물적 지원이 있었다는 소식까지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선수 선발 라인업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홈구장에서 경기가 열렸고요. 먼저 키퍼는 류현호 골키퍼, 그 다음에 포백에는 이상기, 전민강, 하창래, 김용환,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완델손, 이수빈, 정재용, 이진현, 그리고 전방 투톱에는 김승대, 최용우 조합으로 이제 4-4-2로 이제 네, 출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단 선수가 계속 명단 제외인데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 가벼운 부상이어서 뭐 재활 중이라고 하고요. 네네. 442는 아마 최순호 감독님 부임 이후로 치면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기 하다가 중간에 뭐 득점이 필요해서 공격수 하나 더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짧게 쓴 거 말고 그렇죠. 선발 선발 네, 라인업으로는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그래서 아예 대놓고 442는 처음이라서 사실 한 번쯤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살짝 반가웠고 최용우 선수가 프로 선수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인천입니다. 네, 인천 상대로 이제 처음 선발로 나섰고요. 투톱 시도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게 김승대 선수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투톱 체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황선홍 감독님 시절이죠. 라자르 선수 데려왔을 때 김승대 선수를 약간 처진 공격수처럼 해가지고
뭐 그때 완전 4-4-1 하긴 좀 애매하게 약간 좀 걸친 듯한 그런 포메이션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시도를 다시 한번 하는 거라서 이번에는 성공할 것인가? 뭐 그게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4-4-1을 시도한 게 김승대 선수 톱 썼을 때 잘 안 먹힐 때 그러니까 승대 톱을 썼는데 막힐 때를 대비한 거 겸 이석현 선수 이탈을 염두에 두고 아마 한 시도가 아닐까라고 한번 제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언급 안 했는데 포항 스틸러스가 K리그 1 10라운드 최우수팀에 선정이 되었고요. 10라운드 최우수 선수는 이제 주장으로 이날 경기에 나선 김승대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저번 방송 때 얘기를 했어야 됐었는데 준비까지 다 해놓고 까먹었어. 네,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일단 시즌이 아니고 442 자체를 상당히 오랜만에 봐가지고 일단 좀 반가웠고, 왜냐면 442 포메이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 클래식 잉글랜드 팀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클래식 잉글랜드 하면 이제 442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 또 제가 축구 게임 할 때, 피파 할 때도 442를 주로 쓰는 편이고요. 왜냐면 제라드를 무조건 써야 돼가지고 442를 자주 쓰고, 그래서 포메이션만으로 일단 좀 기대가 되는 경기였고, 일단은 최용호 선수하고 김승대 선수 두 명이 선 게 조금 기대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요 두 명 조합도 좀 기대가 된다. 아니면 뭐 최용호 선수랑 뭐 데이비드 선수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투톱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지난 방송에 이제 지나온 방송들에서도 몇 번씩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투톱이 나와가지고 좀 기대감을 주기도 했고, 또 이수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선수고 데뷔 시즌인데 세 경기인가? 네 경기 연속 선발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는 좀 수원전이랑 울산전을 거치면서 좀 신뢰를 얻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유준수보다 낫다. 네, 유준수보다 낫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주는 그런 라인업이었죠. 네. 네, 바로 경기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네. 1대 0으로 김용환 선수가 추가 시간 1분에 득점을 해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가져온 게 잘못된 것 같은 게 퇴장이 포항 스틸러스에도 있는데 마치 인천에만 있는 것처럼 이 표시가 났네. 그러네. 이거 포항 오피셜인데. 뭐지? 근데 이게 내가 K리그 데이터 포털에서도 보니까 그냥 이상기 선수가 경고 2장 받은 것처럼만 처리가 돼 있더라고. 그럼 이 경고 4장에 퇴장 하나가 들어있나 보다. 그렇게 계산을 하나 보지 이게? 음, 왜냐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에 이게 포항 스트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퇴장이 인천에만 하나 있다는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뭐냐 이거. 어쨌든 1대 0으로 포항이 승리를 했고,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은 홀투가 먼저 경기 이야기 해주시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먼저 한다고 했었나요? 아니요, 제가 했어요. 아무튼 뭐 그 이전에도 442를 안 한 적은 아니, 그러니까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442에서 뭐 투톱 442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투톱 체제에서 김승대 선수가 원래 하던 역할이 이제 주로 셋업 스트라이커를 맡았는데, 오늘도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용호 선수를 앞에다 세워놓고 김승대 선수가 뒤에서 좀 알짱대다가, 그러니까 그 약간 메인은 김승대 선수가 섀도우 스트라이커 그대로 가져가고, 최용호 선수가 거기서 수비진을 좀 흔드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후반부치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442를 왜 442를 들고 나왔느냐, 이거에 관련해서 저랑 이제 후반부치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이석현 선수 선발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 김승대 선수의 한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제가 공감을 했고,
하나 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왜냐면 김기동 감독님 부임을 하고, 물론 3경기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3경기 전부 다 지금, 상대팀의 공격 숫자를 맞춰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발 라인업이 상대방 걸 보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그런 어느 정도 염두를 해놓은, 어,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 전술에 어느 정도 맞춰가는 식으로 전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옛날에 그, 파리어스, 그,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옛날 포항 축구를 이제 지향을 하겠다라고 해서, 파리어스식 축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 맞불놓는 작전을 좀 쓰려는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섣불리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 공격 숫자를 상대방과 맞춰주고 있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인천도 4-4-2를 쓰잖아. 어. 이날 4일 4일이던데? 그래? 그래? 오피셜은 4-4-2로 나왔는데? 아, 그래? 응. 근데 데이터 포탈에도 그렇고 경기 중계도 4일 4일로 나오던데?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뭐야? 아무튼 그래? 그럼 내가 내 분석이 완전 틀린 건데. 뭐 아무튼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맞불을 놓으려는 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오려는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 네.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틀렸으니까 네, 이석현 선수 데뷔하고 김승현 선수의 한계, 네, 여기에 제가 더 무게를 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고 일단 인천은 지금 최하위입니다. 저희랑 만나기 전에도 최하위였고 저희랑 만난 다음에도 최하위인데, 최근 5경 하여튼 최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그 이제 1호 감독 그 경질 이후에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프리뷰 때는 인천은 좀 무난히 잡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름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괜찮아서, 91분에 넣은 골로 이긴 게 너무 극장골이라서 막 신났다가, 좀 경기가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생각외로 너무 늦게 들어간 게 아닌가, 골이. 예.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얘네는 꼴등인데, 예. 그래서 아마 좀 투톱이라서 뭐 중원 숫자 싸움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 김승현 선수가 수비 진영으로 내려오는 횟수가 이제 다른 경기들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게 약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중앙 K리그도 듣고 그랬었는데 사실 프리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살짝 예. 불안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왠지 인천하고 원정 가는데 기분이 뭔가 찝찝한 그런, 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주간 K리그 팟캐스트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패널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이 한번 질 타이밍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좀 사실 좀 맞는 말 그거, 같잖아요. 뭔가 2승 했으니까 한 번 또 질 타이밍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살짝 불안했었는데, 인천이,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 경기 한 거 보고 있는데, 네. 임중용 감독 부임 이후 첫 경기가 이제 FA컵 경기고, 그 다음에 K리그 1 경기 3경기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FA컵 빼고 리그만 치면은 2무 1패거든요. 음흠. 그래서 뭐 그전에는 계속 지던 거에 비하면은 뭐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래서, 약간의 실드를 치자면은, 그러니까 91분에 골로 이긴 게 그래도 뭐 이 팀이 절치부심해서 정신력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니까 뭐 이겼으니 장땡?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봅니다.
그래도 그래 이겼으니까 괜찮다라고 넘어갈 만한 그러니까 차츰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인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슈팅도 생각보다 많아요. 슈팅도 그 포항이랑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13개 가져갔고 포항이 14개 가져갔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비등하게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점유율도 사실은 인천이 더 높습니다. 55%대 55대 45 정도여서 이 정도면 뭐 꽤 많이 가져갔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인천 치고 유효슛은 포항이 더 많이 했네요. 5개, 그렇죠. 그리고 8개로. 아마 그 차이가 경기를 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네. 파울도 이렇게 많이 했지? 파울 많이 했어. 네. 인천 7개인데 포항이 15개를 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천에서도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나왔는데 그 수비할 때 그 저기 퍼펙 라인하고 삼선하고 거리를 확 좁혀가지고 슈팅 각도를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파울이 좀 나오지 않았나 하고 윙 쪽에서 윙쪽 그러니까 좌우에서 하는 수비가 생각보다 좀 거칠었어요. 그래서 뭐 이상기 선수 퇴장도 그것 때문에 나왔고 저희 하창래 선수도 측면 수비 하다가 옐로 카드 하나 받았었고. 그게 김진야 선수가 아마 속도 붙여가지고 치고 나오는 거 막다가 경고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잘하더라고요. 선수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치고 나가면은. 네, 네. 사실 이상기 선수 반칙은 둘 다 좀 부득이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이상계 선수 그 두 번째 반칙에서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반칙 그 장면이 좀 경고받고 퇴장까지 이어지기에는 살짝 좀 애매하지 않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나는 근데 카드 받았어도 할 말은 없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퇴장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은 그러기엔 반칙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왜냐면 또 뭐 그 반칙이 단순히 몸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역습 찬스에서 그걸 방해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또 반칙을 좀 중하게 처리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그게 완전 측면이어가지고 그게 뚫렸다고 해서 그렇게 뭐 득점하고 가까운 장면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서. 좀 그거는 사실 좀 결과론적인 얘기고 만약 그렇게 따지면 나는 첫 번째 반칙이 더 어이가 없지. 첫 번째 반칙 장면이 기억이 안 난다. 첫 번째 반칙은 되게 단순했는데 그 이게 초반에 저기 이상기 선수하고 누구였지? 그것도 남준재 선수일걸? 나 그렇게 그래 기억하네. 남준재 선수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이상기 선수가 남준재 선수하고 파울 이제 그런 간단한 파울 그러니까 약한 파울들 몇 개를 하니까 그게 누적돼서 옐로 카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누적돼서 옐로 카드가 나왔는데 솔직히 그런 파울은 경기 내내 해도 사실 별 영향이 없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첫 번째 옐로 카드를 그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어이가 없고 두 번째 옐로 카드는 나는 그 정도면 옐로 카드 받아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음, 만약에 그 상황이 이상계 선수가 경고가 없었다. 음. 그러면 옐로 카드 무조건 주는 게 맞는데 하나 있어서 받으면 퇴장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근데 그걸 감안하면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나? 약간 좀 하지 않나? 왜 페널티 박스 안에 반칙도 저걸로 페널티킥 주기에는 조금 하면은 뭐 안 주고 그런 거 약간 있지 않나? 심판들이? 글쎄, 그거까진 모르겠네. 이거 받으면 퇴장이니까 이번 건 봐주자. 그건 좀 난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아 그런가? 씨. 어쨌든 개인적인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그런 내피셜이었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나도 그렇고, 어,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는 전미광 선수가 그런 이제 상대방 각도를 좁히는, 이제 슈팅 각도를 좁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줘서 전미광 선수 수비가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고, 만약에 전미광 선수도 각도를 덜 좁혔는데도 슈팅이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류현우 선수가
막아주는 식으로. 어허. 네.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류원 선수가 한 선방을 한 두세 개 해줬어요. 그래서 와, 도대체 이 선수는 작년에 한 경기도 못 나왔는데 그 몸이 근질거려갖고 어떻게 참았는지. 예. 왜냐면 올해 페이스가 페이스라기보다는 저기 시즌 초에 강현무 선수가 나와서 해줬던 그 기량, 폼이랑 폼에 거의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러면 강현무 선수급 골키퍼를 두 명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류현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최근 활약 전체 다 해서요. 사실 이게 놀라. 진짜 운이 좋은 거가 막 뭐 어떤 팀들은 아 이게 누구 하나 좀 쓰기 좀 애매하다 막 퍼스트 골키퍼든 세컨 골키퍼든 막 이런 팀들 되게 많은데 우리는 누가 나와도 괜찮아. 뭐 그렇지. 강영 골키퍼 나와도 괜찮고 류현우 키퍼 나와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참 퍼스트랑 세컨드가 둘 다 수준급이니까. 예, 그쵸. 예. 그건 굉장히 괜찮습니다. 서드도 우리가 괜찮은 편이지 않나? 서드는 근데 뛰는 거 봐야지. 하긴 예. 그렇죠. 많이 그랬고 수비는 그렇고 공격 쪽에서는 제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아까 그 라인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수빈 선수를 제가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올해 데뷔잖아요, 그죠? 올해 데뷔고 그쵸. 프로치킹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시즌 초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 첫 데뷔가 언제였더라? 경남전 때 나왔죠. 그 경기 때는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 그래도 좀 어리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원전, 울산전 하고, 이번 인천전까지 보는데, 와, 얘는 진짜 이번 시즌 데뷔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패스가 일단은 침착하고, 패스가 일단 침착한 패스가 나가고, 그리고 패스 센스가 너무 좋은 게, 음. 그 다른 선수들이 줄 공간 없어가지고 이수빈 선수한테 주면 이수빈 선수가 그거를 이제 압박이 없는 대로 탁 패스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 앞으로 뻥 쳐가지고 저거 어디 차는 거지 하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 김승대 선수가 뛰어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횡패스를 할 때도 압박이 없는 쪽으로 음. 잘 패스를 하는 모습이 좀 센스가 괜찮다. 그랬고 인천 이 공격이 들어올 때도 그런 공격 템포를 끊는 파울들도 자주 보였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린 선수면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뭐 카드를 받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 뭐 이번 시즌 데뷔한 선수답지 않게 노련함이 좀 보여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놀랬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경험을 쌓으면 파울을 안 바꿔도 끊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음. 네, 그 정도로 지금 기량 자체는 굉장히 완개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수빈 선수를 꽤 쏠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상기 선수가 좀 그 저는 이상기 선수가 뭘 잘못해서 퇴장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전반에 그 옐로 카드를 받은 게 저는 좀 예상치 못한 옐로 카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누적이 당해서 퇴장을 당했는데 다행히 완델손을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내려버리면 되죠 완델손은. 그러니까 그냥 내려버려가지고 쓰더라고. 그래서 역시 완델손이다. 갓델손.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기 선수 퇴장 당한 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이날 인천에서 좀 인상적인 활약한 선수 뭐 몇 명 뽑으라면은 뭐 사람마다 의견 분분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준재 선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준현 선수 괜찮았어요.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 저 선수 좀 되게 좀 우리를 뭐 성가시단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위협적이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음흠. 그래서 남준재 선수의 노련함에 당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두 번째 장면도 그거 그냥 뿌리치고 뛸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잘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도 전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뭐 남준재 선수 노련함에 이상계 선수가
잘 했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당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격 라인에서는 이제 투톱 얘기를 안 할, 또 해줘야죠. 왜냐면 시즌 첫 투톱이니까. 근데 사실 제가 김승대 최용호 투톱 아니면 데이비드 최용호 투톱 그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김승대 선수하고 최용호 선수하고 호흡이 상당히 괜찮아요. 음흠. 상당히 괜찮았고 특히 이제 최용호 선수가 앞으로 몰고 나가는 것보다 최용호 선수가 이렇게 흔든 다음에 측면에서 김승태 선수한테 올려주는 게 엄청 좋더라고. 그 그래서 한번 최용호 선수 전반 10분의 장면 하나 있었잖아요. 음, 측면에서 그 뻥 쳐준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예. 그거 말하는 건데 그게 아깝게 안 들어가서 좀 아쉬웠지만 뭐 왼발에 좀 약하게 맞았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 인천전이 김승태 선수하고 최용호 선수하고 둘 다 약간 0점이 안 맞더라고. 음. 그 최용호 선수도 그 발리 슈팅도 있었고 좋은 슈팅이 몇 너무 차례 정면으로 있었어. 가가지고 그 장면이. 있는데 다 빗나가거나 골키퍼 정면이거나 이래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최용호 선수는 골이 좀 나올 법한데 안 나와서 좀 후반에는 좀 빨리 바꿔준 게 계속 0대 0으로 가니까 좀 중원 숫자 늘리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기동 감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성원 선수하고 교체가 됐는데 최영호 선수는 몇 경기만 더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데이비드만큼만 기다려도 골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키도 상당히 괜찮은 선수고 공 다루는 센스도 남 다르고 크로스도 좀 준수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김승현 선수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후반에 나온 거는 김영환 선수 골인데 이 골은 상당히 좋았고 나는 골 장면은 다들 보셨으니까 따로 언급은 안 드리고 재밌었던 게 김영환 선수가 인천 친정이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세레머니를 안 하고 싶은데 선수들이 계속 와가지고 결국 잡아뜨려갖고 세레머니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웃겼어. 그래서 김현 선수가 누워서 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씁쓸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가 좀, 그러니까 어쨌든 연장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가니까 기쁘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와 하다가 아 맞다 여기 친정 팀이지 해가지고 뭔가 약간 애매하더라고. 뭐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너무 좋은 득점이었죠. 예. 네, 그렇고 인천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 그러면 인천이 상당히 K리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콩퐁 선수예요. 네, 그렇죠. 콩퐁 선수인데 콩퐁 선수가 이날 경기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콩퐁 저도 선수가. 그나마 공격 지역에서 좀 창의적인 모습 그런 네, 날카로운 걸 보여줬다고 저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인천 팬들 사이에서도 지금 축구하고 있는 게 콩퐁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욕도 많이 먹던데. 근데 욕도 많이 먹긴 하는데, 이게 약간 욕 먹는 거는 그 에이스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수준을 떠나서 아 저거는 속도도 느리고 뭐 체격도 약하고 너무 안 뛴다고 막 되게 부정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음, 많더라고. 근데 동남아 쪽 선수들이 원래 체력이 좀 약한 편이니까. 뭐 네,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근데 콩포 선수가 센스가 괜찮았던 것 같거든? 음, 그리고 나는 콩포 선수가 무고사 선수하고 호흡이 좋아서 난 그것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음. 그게 좀, 그게 좀 재밌었어, 나는. 뭐가?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콩포 선수가 잘하는 장면이 재밌었다고. 아, 그래서 좀, 왜냐면 근데 이 콩포 선수 때문에 K리그에 동남아 쿼터가 생겼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동남아 쿼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해서 콩포 선수의 활약에 따라 네, 그런 동남아 쿼터의 활용이 어떻게 될지가 좀
가늠이 잡힐 텐데 음흠. 콩쿠아 선수가 이 정도로 해주면 한 2부 리그나 1부 리그 하위 팀에서는 동남아 선수 갖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콩푸엉 얘기해서 그런데 그 장면 혹시 기억해? 그 콩푸엉하고 문창진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무고사한테 내줘서 슛했던 장면. 어,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이 팀은 지금 임중용 감독 대행 뭐 그게 어쨌든 끝났지만 무득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7경기 무득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깨려면은 결국 문창진, 콩푸엉, 무고사 이 조합을 계속 써야겠더라고 보니까. 뭐 되든 안 되든. 근데 문창진 선수가 생각보다 좀 미진하던데, 이날. 좀 그렇긴 하더라. 그러니까 포항이 있을 것이지. 아, 문창진 이 정도밖에 못 클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나 참나. 포항에서 나가가지고 좀, 죽순 선수를 보면 좀 아쉽다니까. 이명주도 또 확실히 좀, 선수가 그 뭔가 선수도 그냥 단순히 축구를 잘한다 이걸 떠나서 뭔가 운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러니까 언제 중요한 어느 거죠. 팀에 있고 어떤 감독을 만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인천전은, 뭐이 정도로 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4-4-2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4-4-2 전환하면서 좋은 점은 김승대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도 가운데 공격수가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용호 선수가 아무래도 김승대 선수랑 둘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서는 그나마 좀 더 중앙 공격수에 가까운 유형의 선수고 높이에서도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김승대 선수가 수비랑 막 몸싸움하면서 그런 경합을 엄청 즐겨하고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잘 쓰는 선수지.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쨌든 최용우라는 선수가 한 명 더 들어옴으로써 크로스 상황 시에도 좀 더 위협적이고 강하게 수비랑 경합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김승대 선수한테 자유를 부여한 게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합이 스몰 앤 빅 조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몰 조합 같기도 해요. 왜냐면 최용호 선수도 마냥 가운데서 그렇게 타겟터 그렇지, 형처럼 타겟은 아니지.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서 음, 그랬고 뭐 순간순간 좋은 장면 나온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데이비드 선수가 출장 가능한데도 경기를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최용호 선수가 더 주전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날 공중볼 경합 시도를 하는데 최용호 선수가 딱히 그렇다고 해서 엄청 그걸 따내고 그러진 못했거든요. 음, 근데 데이비드 선수가 사실 지금 초반에 약간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이 선수 우리 잘못 사온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좀 대세인 건 맞긴 한데 공중볼 경험만 놓고 보면은 최용호 선수보다 데이비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투톱을 계속 쓸 거라면은 데이비드와 최용호의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높이에서는 최용호 선수가 데이비드만큼 그렇게 더 잘한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다른 건 뭐 떠나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떤 조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뀐 전력 때문인지 몰라도 앞에서 홀트도 얘기했는데 좀 점유도 많이 뺏기고 만든다기보다는 어떻게 잘게 썰어서 올라가는 게 안 되니까 그냥 한 방에 뻥 차주는 비율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점유도 또 내주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공격권을 내주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공격수가 두 명이니까 높은 지점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는 패스 선택지가 늘어난 게 맞는데 문제는 미드필더가 줄었으니까 그 3분의 2 지점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패스 받아줄 미드필더가 한 명 줄은 거잖아요. 그거 빼서 공격수로 그렇죠. 올려버린 거니까 그런 점이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 이날 경기가 좀 이전 경기에 비해서 역습이 잘 안 나왔죠. 장면이 별로 그렇게 그리고 속도감도 약간 좀 죽은 모습 그랬었는데 그게 뭐 전반 시간 좀 흐르니까
전술에 적응해가지고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 대선은 수비진에서 공격으로 나올 때 그냥 차내는 게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응만 더 하면은 4-4-2도 우리가 괜찮게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후반전 그렇게 적응해서 경기력 더 나아진 것 같았었는데 좋게 분위기 이어 나가던 도중에 이상기 선수가 앞에서 퇴장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는 앞에서 말했듯이 남준재 선수의 노련함에 당한 걸로 보이고 사실 이 퇴장 바로 조금 전에 하승우 선수가 투입됐거든요. 최용호 선수랑 교체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뛴 장면이 되게 시간이 적었는데 하승우 선수를 평소처럼 측면으로 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용호 선수 뛰었던 것처럼 가운데서 좀 활용하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살짝 보였고 그래서 하승우 선수가 변명이 또 그리즈만에서 따와가지고 하리즈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뛰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상계 선수 퇴장 당하고 완델손 선수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 이제 왼쪽 측면으로 내려가가지고 못 봐서 아쉬운데 다음 기회에 볼 기회가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득점 기회가 없던 건 아닌데 키퍼 선방에도 막히고 이수빈 선수가 괜찮게 찔러주고 김신대 선수가 왼발로 잡고 오른발로 차던 게 이제 정상학 골키퍼가 잘 각도 줄이고 나와서 막혔고 이날 골대만 3번 맞췄어요. 완델손 선수가 오른발 킥 1번, 페널티 킥 1번,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그 김도영 선수 헤딩 장면까지 골대만 3번 맞춰가지고 사실 이거는 골대에 맞춘 거니까 골 결정력이 없다기보다는 좀 운이 없다 쪽에 가까운 그렇죠. 것 같고 운이 없었다. 네, 그리고 득점 장면 이야기해보자면은 김승대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반칙 당해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인천이 계속 진행을 했죠. 사실 수비진에서 그러니까 바로 좋은 공격기에 맞은 것도 아니고 수비 지역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공격 계속 진행해서 포항 선수들이 흥분을 했고 덕분에 완델선 선수가 상당히 거친 반칙을 한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네. 경기가 갑자기 거칠어지는 흥분해서 막 우르르 몰려와서 막 싸우는 장면까지 발생했는데 근데 그 장면 다시 보시면은 그 임중용 감독 대행이 막 와가지고 인천 선수들 뜯어 말려요. 근데 그 왕년에 한 성격 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리는 거 보니까 좀 웃기더라. 막 라돈치치한테 라돈치치 투게더 새끼야 막 이러시던 분이 거기서는 막 그 뜯어 말리는 거 보니까 살짝 웃겼더라고. 그래서 역시 자리에 따라서 사람이 또 바뀐다 이런 걸 느꼈고 이제 그 장면 그렇게 넘어가라 했는데 이제 VAR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김승대 선수가 1대1 상황 반칙 당한 그 장면을 다시 봤는데 VAR을 통해서 반칙이 인정이 됐고 결국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분호자도 그때 퇴장을 당했죠. 그렇죠. 분호자도 그때 퇴장을 당했는데 퇴장 이야기 좀 있다 하고 일단 PK 선언됐는데 불안했어요. 이 팀이 PK를 진짜 더럽게 못 차는 팀이니까 불안했는데 차긴 잘 차는데 또 골대. 그리고 어떻게 우다다다 하다가 김용환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이게 득점 인정 안 됐던 게 김승대 선수가 차고 골대 맞고 나왔잖아요. 근데 골대는 그냥 장애물 취급이 돼가지고 이게 투터치가 돼서 투터치 반칙으로 취소가 됐고 그리고 분호자 선수 그 퇴장을 당한 장면 그리고 PK 선언된 장면 이야기해보자면은 주간 K리그에서는 심판 판정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던데 제가 경기 이후에 락사나 여기저기 여론 살펴봤을 때는 딱히 판정 이야기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경기에서 판정 시비가 크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있고 사실 난 좀 무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 근데 그것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판정 논란이 나올 만한 장면이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분호자 반칙 장면이 저게 퇴장감이냐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제가 느리게 재생하면서 다시 보면은 분호자가 어깨를 속도 밀잖아. 경쟁에서 밀렸어요. 그리고 김승태 선수가 1대1 장면 맞는데 뒤에서 손으로 그냥 밀어요. 분호자가. 그래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1대1 상황에서 득점이 강하게 기대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은. 근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그 장면을 아예 취소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그 카드 나가는 게 세게 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충분히 퇴장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 맞는 것 같고 뭐 좀 관대하게 봐주면 경고를 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퇴장 줬다고 해서 이상한 장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이상기 선수 퇴장 준 거가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보상 판정? 보상 판정이라기보다는 이상기 선수는 거기서 막았는데 옐로 카드를 줬는데 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막았는데 옐로를 주겠느냐. 음. 이거는 옐로보다는 높게 줘야 된다. 그래서 퇴장. 그리고 1대1 상황이었고 키퍼랑 그러니까. 완전히 제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판정 논란이 나올 게 전혀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득점 장면 이야기해보자면은 완델손 선수가 크로스 올려서 교체로 들어간 김동호 선수가 헤딩을 하는데 이게 또 골대를 맞아요. 이게 세 번째 골대 장면인데 그게 또 운 좋게 김용호 선수 앞으로 떨어져서 왼발로 강하게 차서 득점이 되는데 이때도 골대 맞고 들어가대. 와, 진짜 멋있더라. 그래서 골대만 내어 맞췄는데 인천 팬분들은 좀 복잡한 심경일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번 시즌 이적해온 김영하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이제 승점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심정일 것 같고 우리는 뭐 상당히 기쁜 심정이었고 사실 이 경기 앞두고 그 포항 스틸러스 SNS에서 그 무슨 영화더라? 하여튼 영화 패러디에서 포스터 만들었는데 인천을 거친 선수가 포항에 되게 많더라고. 하창래, 김용환, 유지훈수 선수도 거쳤고 이석현 선수도 거쳤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사실 이날 활약이 좋았죠. 경기 나온 선수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들 중에 하나인 김용환 선수가 또 결승골을 해서 포항한테 승리를 안겨줬고 뭐 득점 장면은 다 좋았어요. 완델손 선수 크로스도 날카로웠고 중앙에서 헤딩 경합도 좋았고 마지막 슈팅까지 뭐 완벽한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하고 앞에서 뭐 홀투가 이수빈 선수 상당히 잘했다라고 칭찬했는데 사실 뭐 다 잘한 경기였는데 이날 또 인천 슈팅 장면에서 중앙 수비수들이 몸을 던지는 허슬 플레이 보여줘서 진짜 몸을 안 아끼는 수비를 한다 선수들이. 그래서 상당히 만족한 그런 경기였고요. 이 경기 끝나고 11라운드 베스트 11에 김용환하고 완델손 선수 두 명이 뽑혔고요. 이 경기 승리함으로써 원정 무득점 그리고 원정 무승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이상기 선수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다음 경기에는 왼쪽 측면 수비에 다른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완델손 선수를 내릴지 아니면 우찬영 선수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우찬영 선수를 뛰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날 벤치에도 우찬영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상미 선수는 부상이 아니면은 이제 우찬양 선수한테도 밀리는 건가? 그 뭐죠? 선발 기회 잡으려고 이적해왔는데 심상미 선수도 힘들겠네. 김상민 선수는 내가 봤을 때 훈련할 때 뭘 보여주지 않으면 라인 포함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창기에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게 선수 본인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그때는 사실 팀이 다 흔들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훈련 때 좀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일단 라인업에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려면 일단 훈련해서 잘해야 돼. 네. 그러고 보니까 이날 벤치 명단까지 하면은 언더 12 규정 만족하는 선수가 4명이나 있었네요.
우찬영 선수도 언더 21을 만족하는구나. 무슨 팀이 이렇게 어린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 그렇고 인천은 뭐 이따 단신에도 다룰 건데 임중용 감독 대행의 마지막 이제 감독 대행 경기가 됐습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경기 끝나고 들려왔고요. 네. 뭐 경기 관련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최우수 선수 뽑죠. 네. 근데 어느 선수를 뽑으실 건가요? 저는 일단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시작할 때도 말했듯이 이기면 상등이다. 네. 이기면 상등이다. 그리고 누가 이기겠느냐? 네. 김영환 선수다. 그리고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저는 김영환 선수를 MVP로 뽑았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잘해줬죠. 사실 약간 김영환 선수도 그러니까 초반에 팀 흔들릴 때 그때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팬분들 신뢰를 약간 못 받고 있는 게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특히 좋았잖아요. 주전으로도 그렇죠. 인정을 받았고 코칭 스태프로부터. 그래서 아니, 난 계속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렇고 저는 완델손 선수 뽑겠습니다. 사실 완델손 선수도 약간 좀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까지 우리가 폄하할 선수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날 어쨌든 득점으로 이어지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선보였고 완델손 선수가 경기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기 선수가 퇴장을 당해도 바로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었고 이날 골대도 한번 맞췄고 뭐 여전히 좋은 모습 드리블을 하는 장면도 그렇고 크로스도 그렇고 좋은 모습 보여줬고 뭐 이때쯤이면 한 번쯤 최우수 선수 뽑아서 이 선수를 우리가 언급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뽑은 것도 있습니다. 나는 경기 시작 전에 완델손 많이 언급해줬어. 완델손 믿는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 줄 평 가시죠. 나 이거 이번 주도 안 썼어. 원래 이런 건 즉석으로 딱 생각나는 거 뽑는 게 좋을 수가 있어. 아이씨. 해주시죠. 한 줄 평.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네, 먼저 해야죠. 강제로 이렇게 뽑아내야 돼, 이렇게. 뭘 해줘야 되지?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이번 세 번째 경기잖아요, 그죠? 부임 이후 세 번째 경기죠. 네, 그래서 3, 4번을 잡았으니까, 남자는 3, 4번. 뭐죠? 네, 남자 3연승 해줘야지. 이런 거 있고, 이제 네 번째 경기도 기대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 3, 4번. 너무 대충 지은 것 같다. 저 한 줄 평 좀 제대로 뽑아주실래요? 그게 우리 팟캐스트 올릴 때 부제목으로 쓰이는데. 남자 3, 4번. 이걸 어떻게 써? 너무 대충이잖아. 야, 니가 써, 그러면, 씨. 야, 이거 대충이 아니야. 남자는 3, 4번이라. 부임하고 3연승 딱 했다. 그러면 남자라면 3번, 3연승은 찍어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다음 경기는 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음 경기 또 이겨서 남자는 4, 4번. 죄송합니다. 무리수만 던지네? 네, 생각이 안 나. 난 3, 4번을 할래. 네. 저는 잠깐만. 저 경기 내용 할 때 빠뜨린 게 있구나. 그래서 뭐 한 줄 평 이야기하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날 네. 퇴장 당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퇴장을 60분에 당하고 브노자 선수가 80분쯤에 퇴장 당했으니까 20분을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치고서도 되게 경기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없는데도 공격을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적은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왜 EPL의 맨체스터 시티가 막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오히려 막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예전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이번 올해 시즌 초반 같았으면 아마 퇴장당한 순간 와르르 무너졌어요. 대구전 때처럼. 근데 한 명 퇴장당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잘하는 걸 보면서도 아, 우리 포항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오늘 한 줄 평은 우리 포항이 달라졌어요 로 하겠습니다. 포메이션도 달라지고 뭐. 네, 그렇죠. 그건 생각 안 했는데. 괜찮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한 줄 평 준비했고 다음 경기 프리뷰 가시죠. K리그 1 12라운드 5월 19일 경남과의 경기고요. 이번에는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그렇죠. 또 이제 원정 경기인데 원정 무득점 무승 기록이 깨졌고요. 마침 경남도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막 외국인 선수 계속 부상이라서 못 나오고 뭐 조던 머치도 그렇고 룩도 그렇고 특히 쿠니모토 못 나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 난 쿠니모토 지난 경남 전 이겼을 때 쿠니모토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경남은 분위기 안 좋고 우리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이 경기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경남 분위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경남은 지금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왜냐면 FA컵도 있고, 지금 아챔도 있는데, 근데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래됐는데, 저희 포항 홈에서 3월 17일 날 만나서 그때 4대1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4대1로 경남이 지고 그 다음 3월 30일 날 대구전에서 경남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대구전에서 2대1로 승리를 하고 그 이후로 승리가 한 번도 없어요. 7경기 동안 3무 4패 중이에요. 네. 7경기 동안 3무 4패 중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일단 안 좋고 그리고 경남 입장에서는 좀 저울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총 3개 대회를 다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19일 경기인데 지금 15일 날 FA컵 경기를 했습니다. FA컵 경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겼네요. 근데 그 경기는? 네, 이날은 이겼나요? 이겼어요. 대구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어요. 네, 대구 상대로 대구한테만 이기네. 아무튼 대구 상대로 이겨서 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19일 날 19일 날 경기를 하고 22일 날 가시마 엔틀러스와 하고 경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지금 좀 애매한 게 지금 가시마 엔틀러스한테 2점 뒤진 3위거든요. 네. 가시마 엔틀러스를 만나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시마 엔틀러스는 조르랑 하죠. 그렇죠. 중국 팀이랑 하고 조르가 중국 팀이? 아니. 가시마 엔틀러스가 산동 루능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산동 루능하고 하고 그다음에 경남이 조울 FC랑 하는데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시마 엔틀러스가 패배하고 경남이 승리를 하면 경남이 조 2위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조 2위로 상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경남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기 전에 가시마랑 조우르랑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조우르가 졌으면 이렇게 희망 고문 안 해도 되는데 조우르가 가시마를 이겨버려가지고 여기도 참 복잡해요. 네, 그래서 포기하자니 이게 너무 아깝고. 그렇지, 포기하자니 아깝지. 네. 만약에 이게 만약 그냥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아침은 경험했다 치자. 오늘 첫 아침 올라갔으니까 경험으로 치고 리그에 힘을 쏟을 텐데 이게 상당히 애매해져가지고 이건 좀 경남의 선택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해봐야겠고 물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컵 경기에서도 사실은
가시마 애틀러스한테 1대0으로 이기고 산동르너한테는 2대1로 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1차전 때도 경남이랑 해서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온 만큼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우리는 분위기 좋고 후반부 제가 얘기한 대로 네, 그래서 승리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스틸러드 스틸러- 스틸야드 박 스틸러드 스틸야드 박 소식입니다. 네. 잇따르고 있는 판정 논란들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거의 매주 판정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또 불지펴진 게 11라운드 대구 서울 경기에서도 판정 논란이 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대구 팬분들이 그러니까 판정이 좀 아쉽다는 장면들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대구 팬들이 충분히 억울해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일단 그 반칙 장면만 편집을 한 건데 영상 길이가 6분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억울해할 만하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대구 팬이었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억울하지. 이게 뭐 이 경기뿐이 아니라 제가 히든 풋볼도 듣고 주간 K리그도 듣고 하는데 매주 심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심판 쪽에서도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 히든풋볼의 이주원 해설위원님이 하신 이야기 들어보면은 심판 쪽도 엄청 고인물이어가지고 이게 쉽게 안 바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걸 바꾸고 싶다면은 여론으로 계속 압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가열차게 비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그냥 제가 음모론을 한번 제시해 보자면은 이상하게 도시민 구단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이상하게 이득 보는 팀들은 다 기업 구단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유달리 판정에서 이득 보는 팀이 있어요. 사후 징계도 잘 안 먹고. 그래서 뭐 어디까지나 음모론입니다만은 이런 음모론 좀 안 쓰게 심판분들이 알아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대구 서울전 주심은 박병진 주심이었고 VAR은 항상 말 많은 김성호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11라운드 최우수 팀 그 뽑잖아요. 네. 서울이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뽑힐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뽑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뽑으려면 울산을 뽑지. 1위 팀을 이겼으니까. 그렇죠. 서울이 왜 그게 좀 뽑혔는지 잘 더, 모르겠어요. 네.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면 뭐, 라운드에서 골 제일 많이 넣은 수원이라든지. 네. 그렇게 하던가. 네, 그래서, 왜 서울이 뽑혔을까? 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뭐,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말 그대로 진짜 그 서울에 대한 편파 판정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가 피해보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몇몇 장면은 그래도, 그래, 이 정도는 파울 줘도 괜찮겠다.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좀, 판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울에 유리하도록 좀 나온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화제가 된 부분이 이제 대구의 정태욱 선수가 코뼈가 부러지는 파울을 당했는데, 그 장면에서도 저기 누구죠? 오스마르 누구였죠? 선수. 네, 그 오스마르 선수한테 그때 아예 노파울이었다고 하던데. 네, 파울 안 불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그래서 아예 노파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렇게 최소 생각을 하고 경고죠. 최소. 최소 뭐 아니더라도 파울은 불었어야지. 그래서
왜냐면 팔꿈치를 쓰는 거를 못 보는 게 말이 안 돼요. 네, 왜냐면 그렇고,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전반전에 에드가 선수가 경고받은 게 아마 그런 비슷한 반칙을 해서 경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잣대가 들어가니까 네. 좀 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기 내용이 나왔고, 어, 그래서 좀, 좀 그렇다. 좀 심하다. 네, 이런 얘기 했고,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강원 그, 서포터즈들이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면서, 어? 나오라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상대팀은 서울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상대팀은 서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화제가 됐던 거는 VAR을 하고도 오심이 나온, 네, 그렇죠. 옵사이드 오심이 나왔던, 네, 그 장면이었는데, 참 특이하게 어떤 한 구단에 좀 이득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 뭐 음모론도 많이 나오지만은 저는 음모론까지로 확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좀 그냥 단순히 우연일 것이다. 음흠. 라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그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런 심판의 권위 의식이 있어가지고 좀 고쳐줘야죠. 네. 네. 아니면 이것도 좀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도움을 주라고 VAR을 할 게 아니라 AI를 도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야구와 같은 의견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AI가 판정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음, AI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음, 반칙으로 보는 게 뭐 좀 더 몇십 퍼센트 확률로 반칙으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 제시해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매주 심판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좀 심판분들 좀 잘해주세요. 뭐 이런 네, 이야기를 그랬으면 좋.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잘해야지. 단신입니다. 유상철 네, 감독이 인천 사령탑에 낙점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거 뭐 유상철 감독님이 이제 아마 제가 제일 처음 뉴스 본 거는 유력한 후보다가 제일 처음 본 거였는데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뭐 아예 그냥 낙점해서 제가 최근 뉴스 본 거에는 아예 선수단들하고 만나가지고 감독으로서 뭐 음, 그렇게 처음으로 지도한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장면을 봤는데 사실 좀 의외예요. 외부 환경 탓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전하고 전남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바로 또 다시 프로팀 그것도 1부 리그 팀 감독을 맡을 기회가 생겼고 뭐 그 뭐 사람들의 그런 의견 그러니까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은 이천수 전력 강화 실장이 입김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잘 오피셜인가요? 오피셜은 아니고요. 근데 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기사도 좀 있죠. 그래서 이천수라서 신빙성이 들어가네. 그래서 뭐 인천에서는 어떻게 다른 모습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에서 그 팀이 강등까지 간 거는 네. 유상철 감독 책임이 없진 않지만 많아봐야 한 50%고 저는 한 30% 정도 책임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후반기 때 감독했던 그 이름 뭐지? 뭐 김인환인가? 그분이 전 개인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그래서 뭐 인천에서 잘 하실 수 있을랑가 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2002년도 때 그렇게 되게 잘해주셨고 선수 때 레전드였는데 감독 와서 되게 좀 어려운 일만 계속 겪으셔가지고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음, 이거 감독 되시기 전에 골프 대회 나가셨더라고요. 그거 휴원스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휴원스 아니, 얘기하세요. 엘라비의 셀러브리티 프로암 골프 대회. 뭐 아, 그거 셀러브리 프로대회구나. 응. 이게 프로암 프로 대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랑 다른 대회야. 아, 그래? 내가 찾았던 거랑 다른 대회야. 아, 그래? 아, 그래서 골프를 엄청 좋아, 골프 엄청 좋아하신. 하여튼 그 대회에서 우승은 아니고 홀인원 하셨대요. 그래서 아, 뭐야, 씨. 뭐 골프 그 하시는 분들끼리는 뭐 홀인원 하면은 뭐 3년 동안 운이 좋다면서요. 그래서 홀인원 해서 감독직도 어떻게 자리가 들어온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근데 감독으로 뭐 낙점이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는데 사실 그때 이거 낙점이 됐을 때 그 백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낭인 상태였던 게 아니고 그 올 2월 말에 그 축구협회에 있는 이제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으로 선임이 된 이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은 그 전력 강화위원으로는 3개월만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짧게 일한 거 같아서 좀 현장형이라서 좀 그런 데스크는 좀 안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음,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좀 가는 곳마다 참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못했고, 저기, 어디죠? 대학교 어디지? 대학교죠? 울산대. 네, 울산대에서도 그 콩라인이라고 그 준우승만 계속해가지고 네, 또 쓴소리도 많이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을 강등만 안 시켜도 네, 제가 봤을 땐 강등만 안 시켜도 소방서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닌가. 네. 물론 이런 말을 하기에는 지금 라운드가 아직 11라운드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뭐 앞으로 또 기대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페이스로 갈 경우에 왜냐면 인천은 강등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쵸. 네. 또 지지난 시즌처럼 그냥 살아남는데 급급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만 해도 네, 솔직히 본전 뽑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상철 감독님 그 골프 관련 얘기 해가지고 나도 할 얘기가 골프 관련해서 하필이면 같은 얘기를 TMI로 주네. 근데 그 저는 프로암 대회 말고 그 4월 말에 있었던 그 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축구인 골프 대회라고 그 축구 뭐 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김홍원 감독 전 감독이라든지 차범근 전 감독도 있고 뭐 조광래 전 감독도 있고 신태용 전 감독님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막 그 저희 홍명보 지금 그 뭐죠? 사무총장인가? 뭐 정확한 하여튼 직함은 모르겠어요. 예. 네, 저도 까먹었는데, 그 많은 그런 축구 레전드들이 여러 번 참가를 했는데, 우승한 사람이 그 대회 참가자 중에서 유일하게 현역인 이동국 선수가, 이동국 선수가 우승을 했다. 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과연, 네, 대박이 아빠의 한계가 어딘가. 일단은, 그, 김홍건, 차범근, 조광래 이런 사람들이 뛰는 대회에, 어, 참여할 수 있는 나이대인데, 현역이야. 이거 자체가 일단 레전드다. 예. 뭐 하여튼 이런 TMI 소식까지 같이 전달해드렸습니다. 그 진짜 TMI인데 유상철 감독님은 그 축구인 골프 대회를 2018년 대회 때 3위 하셨네요. 진짜 TMI다. 씨. 근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은근히 좋아하나 봐. 김기동 감독님도 골프 잘 치신다 하시던데. 그렇다 하더라고. 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포항 스틸러스가 여자 축구부 체육용품 지원했다는 소식인데요. 포항 지역의 여자 축구부 3개 팀에 체육용품 지원했습니다. 상대 초등학교, 항도 중학교, 그리고 포항 여자 전자고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랑 중학교에는 유니폼 세트,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이제 트레이닝복 세트를 이제 선수당 2벌씩 지급했다고 하고요. 이 행사에는 선수로는 이제 김광석, 불라단, 이광혁 선수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봤는데 상대초는 유니폼이 포항 스틸러스 그 건빨 유니폼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 어.
그 무슨 파검 파랑색 검색 섞인 유니폼 있던데. 그래서 음, 뭐 다르게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이거, 이렇게 나 이거, 지역하고 지역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밀착형 활동이잖아요. 이게 또 그리고 그렇죠. 저 선수들이 이제 상대초 항도중 포항 여자 전작으로 이제 차근차근 진급해서 나중에 이제 프로 선수를 꿈꾸는 선수들인데 포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서 이렇게 저런 축구부 선수들한테 뭐 저번에는 저번에 소식 보니까 제철고 가가지고 그 유스 선수들이랑 일일 트레이닝 했었다고 하던데 이런 교류는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약간 최순호 전 감독의 유산이라고 생각, 좋은 유산이다. 네, 그렇고. 이광현 선수도 부상이야? 그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아, 부상인 부상이 사람, 예 끊었죠. 부상인 사람들 이렇게 돌리네. 블라던도 부상이잖아. 그니까. 예. 다, 세 명 다 부상인 상태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어, 사실은, 그 여자 축구 지원이 사실 작년에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서 여러 구단, 그리고, 축구협회 단위라고 해야 되나? 축구협회 주체로도 좀 여자 축구에 대한 지원이 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흠.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본 기사인데, 그 신세계 그룹에서도 그 여자 축구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예, 오. 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내년 A매치는 신세계가 주관하는 대회가, 그, 국제 대회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음. 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사로는 축구협회에서 2023년 아시안컵에 원래 한국이 이제 주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23년 아시안컵 대회를 포기를 하고 여자 월드컵을 유치하는 거를 목표로 잡았다고 해요. 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 좀 정치적인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남북 공동 주최 얘기가 있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떠나면 여자 월드컵에 집중하는 것도 약간 이런 여자 축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증하는 게 아닌가. 네. 라고 해서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여자 축구에 대해서 인기가 생겼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난달이 아닌가? 3월 달에 있었던 저기 A매치가 있었잖아요. 네, 아이슬란드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 관중이 15,000명 가까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약간 그 여자 축구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국은 이런 스포츠가 국제 대회 성적이 좀 인기를 끄는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월드컵 때 마지막 독일전 때 멋진 경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아시안 게임 맞나? 응? 아 거기서 또 우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기가 짜자작 해가지고 결국 여자 축구에까지 이제는 또 미치게 된 건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보면 영상들이 남자 국대들보다 여자 국대 선수들 내용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이민아 선수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있죠? 뭐 정가을 선수, 여러, 정영아 네, 선수, 뭐 네, 지소연 그런 선수. 선수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그런 영상물로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도록 그런 영상물도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기획했던 여자 축구에 대한 방송도 좀 빨리 해야 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 이대로 있다가, 이것까지 놓치면 곤란하단 말이지. 근데 그 WK리그가 지금 아예 휴식기 들어갔거든요. 그 여자 월드컵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 월드컵에 맞춰서 그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어, 할 말은 없는데 지금 EPL이 끝났잖아요. 네, 끝났죠? 네, EPL이 끝나고 이제 진짜 K리그밖에 볼 게 없어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K리그에 좀 더 집중해서 좀 직관도 좀 많이 가고 네,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집중해서 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랄까 요즘 포항 스트레스가 경기를 네. 잘하잖아요. 그래서 음? 뭐 순위도 뭐 다시 또 6, 7위까지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좋고 또 좋은 거는 포항이 경기를 그렇게 잘한다. 우리 청취 횟수가 올라갑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이 제주전 성남전 때 청취율 뚝 떨어졌는데 대구전까지도 안 높다가 수원전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더니 울산전 때 또 좀 높게 나왔거든요. 아, 뭐라 그랬어? 네, 그래서 역시 우리는 포항이 잘해야 우리도 좋다. 진짜, 진짜네. 계속 미쳤나?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뭐 수요일 이때쯤에 녹음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경남전 이겨서 웃으면서 방송 녹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아무치였습니다. 네, 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